음. 죄송합니다. 이제 오, 다시 다 안내를 해드렸고, 이게, 세팅이 좀 뭔가 좀 계속 충돌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사들 소식부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하나 교보까지 말씀을 드렸고, 신한, 그 다음에 KB까지 하는 도중에 꺼졌죠. 그래서 KB 생명 같은 경우는 뭐, 새로운 연금보험 나온 거 외에는 뭐, 주목할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이 이번 달에 좀 많이 변경이 되긴 했어요. 신상품이 나온 건 아니고, 그 특약들이 좀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암 주요 치료비, 치료별 사회 보장, 하고, 이게, 어, 치료별 보장하는 것하고, 뭐, 100세 만기까지 보장되는 그 치료비 출시했고, 그 다음에 전이한추 치료비, 그 다음에 여기 항암호르몬 치료 특약도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만기 300만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정 순환계 통합 치료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충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 그 기존에 판매하던 뭐 메리츠나 하나, 손보 하나생명과 유사한 형태의 통합 특정 순환계 질환 통합 치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암내심 주요 치료비를 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미래셋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동양생명은 이 표적 치매 감염보험에 표적 치매 약물 허가 치료비 출시를 했는데 좋은 점은 1회 하나고 그다음에 회당 보장하는 특약을 동시에 가입을 할 수 있게끔 해놓긴 했는데 아쉽지만 20년 갱신형짜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갱신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그 5배 더 행복한 플러스 종신보험, 기존에는 15년 납만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15년 납, 20년 납, 그래서 20년 납까지 출시를 했습니다. 매트라이프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보험료 변동이나 환급률이 좀 약간 떨어진 그 달러는 그대로인데 일반 종신보험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변동사항 없고요. 자, 여러분 그 화면에 뭐 색칠하지 말아 주세요. ABL 생명은 질병 수술비 한도를 좀 올리긴 했는데 한도만 올렸지 뭐 전체적으로 보장은 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뭘 말하냐? 지금 보시면은 질병 수술비 그 경증 제외 신담보로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경증 질병은 뭐냐? 백내장은 당연히 들어와 있고 대장융정, 백내장, 대장융정, 그 다음에 이 하지정맥류나 유방비대, 이런 점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장이 어떻게 되냐면 질병수술 올리스크가 120이고 이 신담보가 100만 원, 그다음에 그 각각 그 백내장 대장질병 제외한 질병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비가 20, 50,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290만 원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질병수술비 한도는 올라갔는데 지난달에 비해서 조금 제외되는 질병들이 늘리는 형태로 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런대로 한도는 전체적으로 올라갔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타 보험사들 하나씩 넘어갈게요. 농협생명은 뭐 큰 변화 없고요. 흥국생명은 이번 달에 보험료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없는 회사 중 하나예요. 그래서 보험료 변동 없고 다음 달에 이제 보험료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했을 때 근데 이 보험료 변동이 꼭 오르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뭐 일부 회사는 담보들이 약간 내려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꼭 나쁘진 않은데 아무튼 그래도 그 흥국생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자, DB생명은 이 드디어 DB생명에서도 초경증 간편 보험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특정 순환계 주요 치료비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기 수술 뭐 혈전 제거 혈전용에 이렇게 각각 4개에 대해서 보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KDB 생명은 뭐 큰 변동 없다고 보여집니다. 뭐 예. 그다음에 아이엔라이프는 이게 지금 기존에 IM 플러스 세븐업 종신보험에서 이 업이 하나 더 붙었어요. 골드가 하나 더 나와서 요 골드 상품, 요 신상품을 내놨습니다. 그 외에는 뭐 기존과 거의 동일하고요. 자, 푸른현대는 기존에 지난달까지 이 간병인 사용일당 20만 원 주는 회사 중에 하나였는데 아쉽게도 이번 달에 15만 원을 축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5만 원 축소해가지고 좀 안 좋아졌고 뭐 그 외에는 매도도 없고 라이나생명도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큰 변동은 없어요. IBK 연금 뭐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생명보험 마치고 이제 삼성화재부터 이제 손보험 한번 볼게요. 손보험 중에 이게 좀 이제 보니까 그 보험사들이 메리츠화재처럼 이 뭐지? 비급여 통합치료비 요거로 이제 출시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뭔지 아시죠? 비급여 수술 약물 방사선 이게 이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기존에 비급여 안주치였죠. 여기에 다빈치 로봇이나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양성자 방사선 이런 담보들을 추가해 가지고 비급여 통합치료비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담보들을 이제 서서히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삼성화재, 뭐 현대해상 그다음에 롯데가 출시했을 건데, 예, 롯데 이런 식으로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부터는 이제 이런 담보들에서 또 이제 경쟁력이 붙은 것 같고요. 뭐 그외에는 뭐 특별한 거 없고 이제 의외로 삼성화재에서 렉앤비를 출시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아직 상품을 전체적으로 본 건 아닌데 아침에 삼성화재는 또 1월 1일에 막아놨더라고요. 하필이면 1월 2일에 오늘 아침에 열어줘 가지고 제가 급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아무튼 그 마이핏으로 이제 봤을 때 2,200만 원 가능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역시 갱신형입니다. 현대해상도 이 하이클래스 암주 치료비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만기 보장되는 형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암 특정 치료비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뭐 비급여 암 수술, 암 주요 치료를 뺀 다빈치 로봇, 표적 항암, 특정 면역, 항암 양성자 요런 담보를 넘친 이암 특정 치료비 요걸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클래스 치료비가 이제는 요 기존에 뭐 10년 형태, 그다음에 만기 보장형, 그다음에 암 특정 치료형 요 세 가지 형태로 구분돼서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혈전 주요 치료비 출시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뭐 EQ 패스 간병인 사용일당 20만 원 아직까지 유효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예, 출시를 했습니다. 뭐 그 외에는 뭐 큰 변동은 없고요. DB 손보는 뭐 다른 거 다 뭐 이렇게 순환계 주요 생활비나 뭐 암 주요 생활비 이런 보장도를 출시한 점은 뭐 예, 출시를 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점은 요 3번이죠. 3번. 그 DB 패스 지난달에 진짜 제가 봐도 괜찮았는데 이거를 이번 달에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패스, 간병인 패스 더 좋은 점은 간병인 사용일당을 20만 원 한도로 유지합니다. 지금 이제 20만 원 한도 유지하는 회사가 앞에 빼먹었는데 농협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현대해상 EQ 패스, 그 다음에 DB손보 간병인 패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그 EQ 통과를 해야지만 가능하지만 DB손보는 그냥 여기 연계담보 조절하는 거라서 DB손보가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간병인 패스 이번 달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외에는 뭐 특별히 변동사항 없습니다. 뭐 됐고 KB손보 뭐 KB손보는 뭐 그 수술비하고 2대 주요 치료비나 순환계 주요 치료비 중 수술 혈전 제거소로 매해 지급하는 걸로 개정을 했고 뭐 치매 통합 치료 비용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뭐 KB손보는 그냥 개정을 했는데 뭐 평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메리츠 화재가 역시 좀 뭔가 좀 그 새로운 돌파구를 막 찾으려고 하는데 그 시장 반응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예측은 잘 안 되네요. 이 특이한 점이 있다면은 이 질병통합치료비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검사 질병 관련 검사 3종 수술
시술 담보 6개, 수술, 종별 수술비, 그다음에 중증치료 총 18개를 통합한 치료비인데, 여기 대충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각광받는 담보는 아닌데, 물론 이제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한 2, 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병 통합 치료비를 출시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건당 건수 플레이 하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에는 뭐, 근데 좀 이런 담보를 출시하면서 뭔가 내세우긴 좋은 것 같아요. 질병 통합, 상해 통합, 그다음에 암 통합, 그다음에 뭐 순환계 통합 이런 식으로 뭔가 통합되면은 고객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 담보를 가입하면은 뭔가 좀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 것 같습니다. 흥국화재는 이번 달에 뭐 연계 없는 거, 상해 사망 연계 조건을 다 빼버렸고, 그다음에 그 선지급을 지난달까지는 암만 했는데 이제는 이대랑 순환계 주요 치료비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요렇게 좀 됐고, 요 간병인 사용일당을 개정했는데 요게 좀 이제 요거 좀 짚고 넘어가겠죠. 간병인 사용일당을 이제 흥국화재도 180일까지 보장되는 걸로 바꾸긴 했는데, 그거 말고 8시간 이상 시 100%, 그다음에 미만 시에는 미지급되는 걸로 이번 달부터 개정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사실 좋아 보지는 않아요. 왜냐면 기존에는 이제 7만 원 미만이면은 50%, 7만 원 이상이면은 100% 이렇게 금액으로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간병인 비용이 점점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7시간 7만 원이 작년과 대비해 가지고 그렇게 까다롭지 않은 조건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8시간 이상 미만은 쓰지 않으면은 아예 지급을 안 하니까 오히려 조건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좀 그렇게 생각을, 이제 점점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예. 기타 보험사, 하나손보는 여성 위주로 많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만 내셨는데, 이거 좀, 예, 그렇고, 하나손보나 롯데나 보면은 주목할 점은, 뭐, 여기도 이제 드디어 상해 통합 치료비를 출시를 했고, 롯데손보 이게 하이클래스형 만기형을 출시를 했고, 어,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누수사고가 면책이 있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다시 한번 이게 정리를 좀 다시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책 생각하면은 급배송을 생각했지, 일배책에 누수사고 면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이거는 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롯데가 누수사고 면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좀 뒤에서 한번 볼게요. 대장윤종 종수술비를 1종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롯데손보는 전체적으로 이렇고, 농협손보 뭐 큰 변동 없고, 하나손보도 여기 보면은 하이클래스 암주치를 좀 좋게 개편을 했죠. 예,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각 보험사별로 소식을 한번 검토를 해봤고요. 이제 한번 볼게요. 26년 한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 5세대 실손은 다소 아실 거고, 다음 달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맨날 이번 달에 뭐야 1월에 출시한다 그랬다가 뭐 분기 출시한다 그랬다가, 이제 2월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번 보시면 뭐 다들 아시죠? 비급여 누체, 비급여 중 그 비중증은 이제 5세대는 50%죠. 이거 좀 확실히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궁근종 로봇 수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히 뭐 300만 원 정도 금액이 확 늘어나네요. 이거 좀 확실히 이제 비급여 비중증 환자에 대해서 비급여 비중증 수술, 특히 로봇 시술에 대해서 좀 많이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볼 게, 저도 이제 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5세대로 바뀐다고 해서 이 실손보험의 문제가 해결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5세대부터는 관리급여를 만들어서, 관리 비급여를 만들어서 좀 그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래
1세대, 2세대 실손이 실패했다고 생각해가지고 3세대를 출시했고, 3세대도 실패했다고 생각해서 4세대를 출시를 했거든요. 근데 4세대도 뭐 만만치 않게 보험료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이 단순히 그 새로운 세대를 출시한다고 해서 실손이 갱신이 해결된다고 보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사망보험 유동화 이거 좀 보면은 많이, 저는 오래 전에 경신이 없어가지고 해당이 안 되는데, 아무튼 이 작년 12월 15일까지 보면은 한 1200건이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당 월 37만 원 평균 받아갖고 65세 정도 이렇게 평균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어쨌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좀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이 사망보험 유동화로 인해서 좀 많이 이분들은 좀 노후 유동화가 좀 해결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은 26년도에 이렇게 전보험보다 확대하면서 약 60만 건에 거의 뭐 25조 정도 이렇게 대상 계약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에 대해서 다들 문자로 안내가 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그 뭐 노후에 대해서 현금 흐름을 좀 짚어주고, 또는 이 사망보험 유동화를 받으면은 나오는 금액을 어떻게 뭐 보험을 좀 대비하다든가 이런 플랜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 좀 관심 있게 좀 고객들, 어머니 아버님 보험들 이렇게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균 공시율이 하락하면서 단기납 이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 예정이율 때문만은 아니지만은 좀 많이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변액연금보험 이렇게 예시표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히 투자 수익률 예시에 따라서 금액이 내려간 건 아닌데, 이렇게 뒤에만 하는 건 그 뭐야, 예시표가 이게 하락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고객한테 설명할 때는 좀 환급률이 하락된 효과를 나타내서 좀 보기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보니까 저도 처음 재능이 나왔을 때는 우리 그때 그 예시표가 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었고, 그 최고 수익률이 제가 알기로는 9%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변액이 확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뭐 아니 3.75니까 그때보다 뭐 3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이게 좀 예시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변액 보험이 그렇진 않은데 환급률이 하락한 효과가 좀 보이죠. 뭐 이건 다 아실 거고, 기타 우리가 좀 살펴볼 것 중에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1월 달은 이렇게 영업일수가 좋은데, 다들 그 끝나면 2월 달 한번 달력을 보세요. 2월 달은 진짜 영업일수가 10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1월 달에 열심히 해둬야지 2월 달에 영업이 조금 그 일수가 짧아도 좀 타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좀 많이 영업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년도 1월 달 이슈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건 다들 그렇고, 이제 암 치료비는 계속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담보고요. 그다음에 겨울철 이대 지원 치료비, 이게 좀 이번 달에 좀 계속 좀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피적 침해 약물 허가 치료비 레캔비 플랜, 요거 어 기존에 우리가 치매는 아무래도 그동안은 많이 어, 그 새로운 담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치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고 있죠. 저도 예, 치매 걱정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레캔비 위주로 그 짜면은 보험료가 뭐 연령대마다 다르겠지만은 한 2, 3만 원 정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레캔비 위주로 좀 활동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질병 종수 대비 좀 검토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뭐 변경 사항하고 제가 보험료 위주로 검토를 했어요. 근데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면은 비급여 비중증 수술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로봇 수술하고 뭐 척추 수술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뭐 척추 관절 수술도 제가 뭐 무릎 척추 전문 병원에서 수술하면 뭐 1,0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종수술비로 좀 이렇게 대비할 필요가 좀 있고요. 변호사 선임 비용 개정을 했는데 이거 좀 한번 살펴볼게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영업 이슈를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암 치료비는 자 변경된 사항 위주로 좀 넣고 갈게요. 이거 니즈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항암 호르몬 치료, 이거 남아 있는 회사가 삼성생명, KB, 푸본, 이 라인하는 5년짜리라서 패스하고, DB손보는 요거 직접판이라서 좀 패스하고, 농협손보 이렇게 됩니다. 좀 보시고. 이거 좀 이게 이 글로벌 요거는 여러분들 리지 자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키트루다가 그 3년 동안 3년 연속 거의 매출이 탑이에요. 근데 뒤쫓아오는 게 이제 그 마운자로라든가 위고비라든가 이런 비만하고 당뇨 치료제 이런 이거 오젬픽은 우리나라 없는 것 같은데, 마운자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쫓아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키트루다가 계속 그렇고, 또 주목할 점은 26년부터 올해부터 이 키트루다에 대해서 건강보호 급여를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요 키트루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활용성이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25년도에 뭐 7천만 원이었다면은 약 365만 원 정도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 물론 줄어든 게 좋은 거니 나쁜 거,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거 보시고, 암수술비, 암수술비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제가 이게 그 국립암센터에서 이거 찾은 거거든요. 뭐 1,000만 원에서 2,200까지 뭐 다양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제가 봤더니 평균 1,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물론 중증 비급여기 때문에 50%는 아니지만 70%겠죠, 5세대. 그래도 이제 다빈치 로고에 대해서 좀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만큼 많이 요거는 좀 이제 암 치료 대비할 때 꼭 추가시켜야 될 항목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건 10년 납이고, 이건 보면 되고. 자, 한번 플랜 볼게요. 이 항암 호르몬 치료 보장하는 회사 10년 보장형, 삼성, KB, 푸본, 현대, 농협순보 요 4개 회사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 회사가 되겠고, 뭐 삼성도 좋고 KB, 푸본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런 회사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농협순보는 제가 보니까 이 기존에는 암 수술, 그다음에 암 특징 치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담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는 그 항암 호르몬을 빼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암지율 치료비 연간 1회 담보는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또 사무에서는 한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아무튼 이 일반에서만 이렇게 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기 보장형에서는 뭐 여러 회사들이 있죠. 예, 뭐 300만 원 이상인 회사들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고 이제 요거 말씀드린 대로 비급여 암 치료비 필레는 요걸 좀 많이 이제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비급여 암 치료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삼성생명이죠. 삼성생명은 프리미엄 암 직접 치료 보장 요 특약에서 보상을 하고, 약간 좀 다르죠, 손보하고는. 그래서 뭐 KB, DB, 메리츠 이런 담보들이 요즘 1, 2만 대로 업셀링하기 좋은 플랜으로 좀 많이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항암 방사선 치료 요금 이번 달에도 좀 많이 커서 보이는데, 요건 이제 그 자료 받을 수 있는 거 한번 보세요. 보니까 만기 보장형을 이제 많이 출시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만기 보장형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뭐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만기 보장형이 나온 것 같아요. 예. 중위자 방사선 이렇게 보고, 항암 방사선하고 중위자 치료는 지난달에는 항암 방사선 7천만 원 보장하는 회사가 미래에셋하고 KB라이프가 있었는데, 갑자기 한도를 하향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래에셋은 5천이고 KB라이프는 3천까지만 되랍니다. 그래서 이게 좀 KB라이프가 좀 안 좋아졌네요. 그래서 뭐 항암 방사선, 중위자 방사선 요 플랜 계속 이어 나가실 분들은 제가 미래에셋이라든가 동양, 흥국 이런 회사들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헬클래스. 이건 좀 알고 계셔 좋죠. 각 회사별 선지급 담보로 좀 약간 정리를 했는데, 보면은 다른 회사들은 뭐 말만 그렇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대부분 만기 보장형 위주로, 그다음에 2대보다는 순환계 위주로 이 선지급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500만 원 한돈입니다. 근데 하나생명만 거의 유일하게
70%에 70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선지급을까지 생각을 해서 판매를 하시겠다. 그러면은 하나생명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이대제라는 뭐 겨울철 고당 대통 많이 찾으시는데 이번 달 이제는 뭐 전체적으로 다 줄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고당 대통은 뭐 삼성생명이라든가 그다음에 KB라이프, 뭐 이게 흥국 KDB, 동양 뭐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푸본 뭐 이런 회사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하나 당뇨보험이 있는데, 근데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고요. 근데 보험료 비싼 만큼 보면은 당뇨 진단비도 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 위고비 요런 플랜도 나오고, 네. 그래서 당뇨보험이 좀 보험료가 좀 비싸서 그렇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간편도 가능합니다. 근데 그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고고당은 그 다 일반 심사형입니다. 일반 심사형 또는 건강고지형입니다. 건강고지형. 그래서 근데 당뇨보험만 유일하게 그 고지혈증하고 고도가 당뇨를 이게 간편으로 가입할 수 있는 회사는 이제 이 하나생명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괜찮은 것 같네요. 자, 이번 달에 이거 저 신상품 나온 데 보면은 미래에셋 신한 DB가 제가 새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래에셋 같은 경우는 통합순환 치료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생명이나 또는 뒤에 가면 이제 메리츠나 하나손보 요랑 그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요 통합순환 치료비고요. 그다음에 신한라이프는 어 이렇게 이제 2천 보장하는데, 이 혈전 지역하고 혈전 용해를 복합을 그 해 동시에 하면은 또 2천만 원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총 5회가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 순환지의 치료 중에서는 저는 이제 생명보험사 중에서 신한라이프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신한라이프 한번 여러분 좀 이대 순환계 치료할 때 신한라이프 한번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뭐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 자, 이거 보시고, 자, 치매에서는 다른 거 뭐 딱 두 개만 넘어가죠. 레캔비랑 간병인 사용 때만 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번 달에까지 해서 레캔비인데, 제가 지난달에는 하나생명이 있었는데 그 K 하나생명 그 치매 간병 H 간병보험이 목록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뺐고 케어백 간병 플러스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런 그 일반적인 치매 보험보다는 좀 성격이 좀 달라서 뺐습니다. 그 뺐고, 그다음에 이번 달에 추가되는 회사가 동양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이 일이 되겠죠. 이런 회사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동양생명은 20년 갱신, 그러니까 비갱신 회사는 이 농협승보만 가능합니다. 농협승보. 그다음에 20년 갱신짜리가 동양, 흥구, 뭐 삼성화재 20년 갱신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동양생명도 나쁘진 않죠. 그 1,0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70만 원 매월 70만 원 3년간 받는데, 물론 이제 양말 그 1년 면책이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동양생명이 괜찮고, 그다음에 농협성 부문은 여전히 그 비갱신형 하기에 제일 괜찮은 회사고, 하나손보도 이번 달에 100만 원까지 올렸습니다. 그 쾌당 보장을. 그러면서 그 최저보험료도 만 원대로 내렸더라고. 만 원부터라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치매보험은 그 레케미 플랜은 계속 농협손보가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손보나 동양생명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병인사일당은 20만 원 되는 회사만 체크하면 되죠. 그래서 그 두 개 회사 현대해상하고 DB손보 위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협생명은 좀 다르고, 예, 그다음에 하나손보는 뭐 이렇게 알다시피 뭐 가장 괜찮은 회사, 이 20만 원만이면 빼면은 좀 괜찮은 회사라서 내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간병인은 하나, 현대나 DB,
이 두 회사 위주로 1월 달에는 활동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플랜은 드디어 24년 통계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새로운 통계입니다. 작년 11월 달인가 나왔는데 통계 보더라도 뭐 다들 알고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뭐 많이 하는 수술, 백내장, 척추, 제왕절개나 치매는 건너뛰대로 담낭, 내시경, 슬관절, 뭐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자료로 검토했던 질병들이죠. 그래서 이런 질병들이 계속 수술비에서 다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 로봇 수술 통계입니다. 로봇 수술 통계인데 이 로봇 수술 업체에서 만든 통계입니다. 예, 24년도에 발행한 통계인데 전체적으로 뭐 사망률도 떨어지고 뭐 수술 비용도 줄어들고 완전 효과가 좋고, 그래서 뭐 37만 건을 돌파했다고 해요, 작년에. 예, 그래서 거의 뭐 거의 8분 10초마다 한 번씩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로봇 수술이 점점 대중화되고 있다. 근데 로봇 수술은 아다시피 비급여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수술비 한 번을 이번 달에 검토를 해봤는데, 3종, 지금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전체적인 수술비는 높은데, 이런 일반 올리스크는 줄어들고, 경증, 특정, 종합, 상급, 이런 수술 비용들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경증 일반 이런 것들은 뭐 백내장, 대장용종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많이 줄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비교해야 될 점은 요 전체 수술비 크기랑 얼마 보장하는지랑, 그다음에 3종 수술비를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은 삼성생명이나 흥국생명, 미래도 괜찮죠. 이 세 회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산모 간편도 마찬가지고 손보는 DB손보, 하나손보, 원손보라 그랬죠. 한화나 원손보 두 회사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DB손보도 나쁘진 않은데 이 3종은 좀 작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 아, 원손보도 드디어 연계가 생겼구나. 이 질병사만 연계가 생겼네요. 그래서 보험료나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한화나 DB손보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술비 플랜은 여러분들 손보도 괜찮지만 생보가 더 보험료나 이 종별 수술비 따지면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3호는 뭐 이렇게 보시고 삼성화재. 자, 이거 좀 중요하죠. 저 이걸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대장윤종이 작년부터 메리츠랑 흥국화재에서 일종으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흥국화재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몇몇 상품들이 아직 남아 있었는데 다 이제 일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1월부터는 KB랑 롯데도 일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장윤종 제거 수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미 많이 보장을 축소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축소했던 거는 질병수술비에서만 축소를 했는데 이제는 종수술비에서도 축소로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장종 수술비 위주로 좀 수술비 플랜을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렇게 수술비 흐름을 볼 때 대장종 수술비도 좀 많이 축소될 것 같아요. 유병자는 뭐 다들 아실 거고, 유병자 뭐 이번 달에 하나생명에서 신상품 나온 거랑 뭐 크면 맞아, 운전자 한번 볼게요. 운전자 어떻게 발견됐어요?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 똑같아졌습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고당하고 신급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당이냐 신급별이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사고당은 한 사고당 500만 원 한도입니다. 500만 원. 기존에 이제 한 사고당 우리가 이제 5천만 원 보장을 했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500만 원으로 취소됐습니다. 대신에 자기부담금은 없어요. 근데 이 신급별은 여러분들 가입할 때 보면은 1,500만 원 가입하는 회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1,500만 원이 아니라 1심, 2심, 3심 이렇게 각각
500만 원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신금에 따라서 500만 원 보장하는데 자기 부담금이 50%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300만 원 변호사 비용 뭐 1심에서 300만 원 나왔다. 여기 이 사고당 500만 원 가입하게 되면은 300만 원 그대로 보장을 받고 신급별 보장 이거 선택하게 되면은 300만 원에 50%니까 1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급별 아직은 다 축소되는데 이제 해줄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죠. 사고당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뭐 그냥 1만 원 위주로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달라진 거, 요 변호사 선임 비용 외에는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이 확실하게 줄었고, 뭐 지난달에 뭐 절판하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운전자보험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변호사 선임 끝났으면 그러면 이제 운전자보험 남은 게 이제 교사처를 할 땐가? 예, 이제 보면은 자부상 이슈도 끝났고, 그다음에 여기 뭐야 벌금 이슈도 한번 물어붙였고,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 끝났고, 이제 교사처 남았네요. 교사처도 사실 줄인 건데, 예, 어깨 누적이 이제 줄인 건데, 이 교사처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운전자는 진짜 많이 해먹는 것 같아요. 통화상에 이거 통계 이런 통계가 보면 좀 영업할 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배달 라이더가 2022년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상 증가가 했죠. 대부분 연령대에서. 그래서 진짜 많이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통화 요거는 제가 이제 손보 같은 경우는 물론 하시면 좋은데 하면 해도 되는데 아시다시피 직업 변경 통지 의무가 있죠. 근데 이 배달라이더나 개인 이륜차 뭐 이런 거 하게 되면은 가입이 안 됩니다. 근데 미래에셋은 아직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통합 재해 진단까지 고려했을 때 그다음에 이 뭐 이륜차나 개인 PM 뭐 PN 개인용 이동장치 탑승까지 생각을 하면은 미래에셋 외에는 지금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제가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몇만 이 재해진단비 있는 회사들 보면은 사무직이 아닌 위험직이거나 배달 라이더나 또는 개인 이동용 장치를 탄다고 하면은 이런 게 담보가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래세 생명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재보험은 아직은 이 생명사에서는 미래세 외에는 선택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종신보험에서는 우리가 딱 하나 보면 볼게요. 종신보험에서는 뭐죠? 이거 좀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이것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올해 1월부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계존속은 국민연금 사망 관련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국민연금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민법이 이렇게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유족은 민법에 따라 상속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속권을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는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범죄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우리가 딱 보면 여러분 구하라법이나 또는 여러분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뭐 연락이 끊겼던 부모들이 찾아와 가지고 대신 받아가는 경우들이 되게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봤죠. 근데 이제 요렇게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제 안 된다고 이게 안 준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게 민법 언제 개정됐지 근데? 이게 아무튼 이게 개정되면서 국민연금도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보험금은 어떻게 된다 이거예요? 보험금은? 보험이 상속 재산에 포함이 저 그것도 헷갈리네 이제. 근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험 수익자 지정을 해 놓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 국민연금 요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고객한테 알려주면서 "보험금 수익자 지정도 한번 해 놓자."라고 좀 말을 꺼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계속 여러분 말씀드렸죠. 요거 보험금 수익자 지정 해 놔야 된다고. 그래서 요렇게 수익자 지정 얘기를 같이 꺼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국민연금 여러분 정보를 고객한테 알려주면 겸사겸사 요런 것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고객 니즈로 터치를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단기나 종신보험 환급률 좀 볼게요. 이거, 자, 이게 5년 납은 지금 여기 빠진 회사들이, 일단 농협생명이, 보니까는 5년 그 투스텝 그게 없어지고, 5년 납, 7년 납이 마이초이스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납에 있어서 뺐고, 미래에셋은 잘 안 파니까. 근데 1월 26일부터 판매가 개시됩니다. 그래서 뺐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5년 차, 체크를 한 건 좋은데, 여기서 좀 1, 2, 3년을 출시를 해놓고. 근데 제가 아침에 이게 다 아침부터 체크하느라고, KB라이프가 눈에 띄죠. KB라이프나, 하나생명이 보면은 기존에 원투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이 스텝업 체감형을 이제 안 파나, 줄여가나 봅니다. 근데 이 처부랑 동양은 아직 스텝업이 남아 있습니다. 체감 납입형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대부분 12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KB라이프나 ABL, ABL 정도, ABL 하나, 이 정도가 하나, 신한라이프, 이 정도가 조금 높네요. 그 다음에 7년 납, 우리가 지금 7년 납을 보면은, 이거 처부 체감납입형, 처부는 참고, 이게, 예, 처부 120%, 그 다음에 117, 이거 동양생명이 이제 119네요. 동양생명, 그 다음에 117.6이 하나, 그다음 뭐 대동소이하네요. 뭐. 예. 그래서 요렇게 되고, 그다음에 간편을 보면은 간편도 똑같이 KB 라이프, ABL 하나 이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된 자료를 제휴사한테는 뿌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뭐 5년 납은 120, 7년 납은 117, 10년 납은 112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KB 라이프나 하나, ABL, 신한라이프 뭐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납 정신보험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번 달에는 농협생명에서 나온 거랑 그다음에 동양에서 20년 납을 출시한 거 외에는 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변현님 이거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변환연금 이거 세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 때마다 이게 변환연금 솔직히 잘 안 팔지만은 여러분들 알아두면은 고객에게 조금 들려주기 좋은 얘기거든요. 이거는 그 일단은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연말 되면은 매번 이 양도세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미국 주식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뭐 팔지는 않아서 양도세는 상관없는데 하여튼 많이 걱정을 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 정부에서 이걸 내놨어요. 이게 이제 국내 시장 복귀 계좌입니다. 이제 1월 달에 출시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 알고 계셔야지 고객하고 상담이 되겠죠. 그래서 해외 주식을 팔아서 국내 주식을 장기 투자하면은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를 감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 각 증권사에서 나올 예정이고,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1분기 내에 그러니까 3월까지 복귀한다면은 100% 전액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대상은 이제 끝났죠. 23일까지 보유한 해외 상장 주식 ETF에서 하나입니다. 대신에 단 조건이 있는 게 국내 매수 시점부터 1년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1월 5일부터 매수를 시작했다. 그러면 내년 1월 5일 이후에나 팔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별 한 개 계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건이 붙긴 했지만, 근데 이런다고 올까라는 생각은 좀 해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다쓰는 양도소득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본다라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왜 민감하냐? 우리가 또 한 가지 고려될 게, 이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배당소득세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사실 배당에 더 있죠. 양도소득보다는. 양도소득만 내면 분류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세금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배당이나 기타 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이자 원칙 주식 하세의 경우 이 1,000만 원 넘게 되면은 이 1,000만 원 넘는 게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이제 가정주부다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면은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면은 자격이 박탈됩니다. 그러면서 이 종합소득 과세에 따라서 건보료를 납부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주식에 따라서 요런 단순히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문제가 아니라 1,000만 원, 그러니까 그 이자 소득 배당이 합쳐질 경우 1,000만 원 넘느냐 2,000만 원 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굉장히 세금이나 건강보험료까지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까지 조금 익혀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IS 계좌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도 IS 계좌가 있는데 그렇게 썩 쓸만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제일 쓸만하지 않은 게 이 운用기간이 3만 원, 3년밖에 안 되고 200만 원 수익의 연수익이 200만 원까지인데 이거 금방 채우겠더라고요. 지금같이 주식이 좋으면은 이거 뭐 금방 채우겠던데 그냥 배당이자 금방 채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별로 쓸모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해외 주식을 하는 이유가 그 해외에 상장된 해외 ETF나 해외 주식을 사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ETF는 여러분들 해외 ETF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국내 주식에 상장된 ETF가 있고요. 해외 주식에 상장된 ETF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냥 코덱스 200은 국내에 상장된 ETF고요. 해외 QQQ라는 ETF가 나스닥 QQ ETF가 있거든요. 이거는 해외 상장 ETF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 IS 계좌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들 말하면은 흔히들 말하는 게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보다는 해외 상장된 해외 주식, 해외 ETF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IS 계좌가 좀 아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저축도 뭐 나쁘진 않은데 결국에는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외 ETF가 안 됩니다. 저도 이거 있거든요. 근데 저 이 생각하고 이거 해외 ETF나 해외 주식 사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주식 계좌밖에는 이 QQ권을 살 수 없어요. 근데 변액보험은 당연히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은 비과세 되고 그다음에 여기 해외 ETF를 품을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조금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지금 삼성생명 S자산 배분형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런 이렇게 뱅가드 ETF라든가 나스닥 100 ETF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외에 상장된 ETF를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에셋 MVP 주식형이라는 펀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해외에 상장된 ETF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메트라이프 생명 같은 경우 보시면 이게 해외 상장된 ETF를 사고 있죠. 이런 식으로 변액보험은 해외 ETF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 변액보험은 이게 이번 달에 올해 작년에 금 가격하고 달러가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 미래셋, 매트, 신한, BNP 파리바 같은 경우는 금이나 달러도 이렇게 변액보험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만 보면은 미래셋 같은 경우 종신보험에서 거의 뭐 1년 동안 47% 올랐고 그다음에 매트라이프는 1년 동안 58%, 신한라이프 멀티라이프라는 종신보험은 변액종신은 55%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BNP는 1년 동안 57%, 거의 뭐 미래셋이 좀 못했네. 나머지 회사들은 거의 뭐 50% 후반대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금이나 변액보험은 금이나 달러, 해외 ETF도 간접적으로 이렇게 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 그다음에 투자, 펀드 이런 식으로 봤을 때도 변액보험이 옛날처럼 그렇게 막 나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저는 변액보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공시율 어, 이제 네.
반려동물 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이상으로 1월 이슈 영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좀 실수한 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더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5분 정도 궁금한 거 있으면은 채팅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